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친구 중에 위가 좋지 않아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는 자신이 밥을 제때 못 챙겨서 위가 나빠졌다고 하는데 식사를 제때 하지 않으면 정말 위가 나빠지나요? 그리고 종종 위축성 위염이나 장 상피화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까요? 주변을 보면 알게 모르게 위장의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벼운 위염에서부터 위축성 위염, 장, 상피, 화생, 위궤양, 신경성 위염 등 병증은 또 다양하죠. 병증은 다양하지만 결국 위가 나빠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위가 좋아지면 모두 해결되는 문제들이죠. 오늘은 위가 나빠지는 원인과 위가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쿡쿡, 꾹꾹. 많은 분들이 식사를 제때 하지 않으면 위가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는 통상 하루 한 끼에서 두 끼를 먹다가 30세대를 모두 챙겨 먹기 시작한 것은 약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을 살펴보면 배가 고플 때는 먹고 남은 칼로리를 체지방으로 전환시켰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신체 메커니즘이 발달했죠. 물론 사람도 동물이다 보니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식사를 제때 하지 않아서 위가 손상된다면 1일 1식이라는 책이 나올 수 없었겠죠. 그리고 간헐적 단식 또한 대중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때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장은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가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맵고 짠 한국인들의 식습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음주도 위를 나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빠진 위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처음부터 위를 나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들은 아닙니다. 건강한 위의 점막은 강한 위산에도 견디도록 되어 있죠. 이런 점막이 맵고 짠 음식에 손상을 입을까요? 하지만 손상된 점막일 경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맵고 짠 음식을 잘 먹지만 입안에 구내염이 생기면 맵고 짠 음식을 먹을 때 고역이죠. 따라서 평소 위장이 건강하다면 맵고 짠 음식을 먹으며 위장이 나빠질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정작 위장을 손상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위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장의 회복력을 저하하는 것입니다. 위장을 손상시키는 이 두 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빨리 먹고 대강 씹는 습관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식사죠. 대부분 5분 이내에 식사를 끝내는데 저는 10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입장을 해서 식사를 시작하지만 그래도 식사 시간이 늦어져서 물이나 우유나 국에 말아서 빨리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위가 나빠졌죠. 한국인들에게 위험이 많은 이유를 맵고 짠 음식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보다는 빨리 먹고 대강 씹는 습관 때문입니다. 이는 음식물을 물리적으로 분해합니다. 그리고 입안의 침,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이죠. 이 과정이 생략되면 위는 더 많은 에너지와 효소를 필요로 합니다. 즉 위에 더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식입니다. 지인 중에 한 분이 자신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않는데 위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위가 좋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죠. 제가 혹시 과식을 하냐고 물어보니 하루 한 끼라는 생각에 보상심리로 과식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위는 연동운동을 하는데 음식이 꽉 차 있으면 연동운동이 어렵죠. 즉 위액이 음식물과 섞이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음식이 위에 머무른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속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위 상부까지 음식이 차 있으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도 쉽겠죠. 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부름이라는 신호보다는 처음부터 음식의 양을 고려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앉아서 식사하며 적당히 배가 부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일어나서 걸어보면 배가 많이 부른 경우가 많죠.
이는 앉아있을 때는 상체가 숙여지기 때문에 위에 포만감이 덜하지만 일어나면 위가 펴지면서 포만감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음식량을 미리 파악하고 적당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간식입니다. 위와 장은 비어있을 때 휴식을 하고 회복하는 장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음식이 들어있으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며 과부하가 걸립니다. 아침을 먹고 간식 먹고 점심을 먹고 간식을 먹고 저녁을 먹고 야식을 먹으면 위와 장은 언제 휴식을 하고 언제 손상된 것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기계의 부품은 사용하다가 손상이 생기면 교체하면 됩니다. 반면 신체는 매일 있는 손상을 고쳐가면서 사용하죠. 간식은 위와 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부족하게 하기 때문에 끊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먹고 싶은 간식이 있으면 식사 전후에 붙여서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사실 저도 간식을 좋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염식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염식을 하는 분들 중에서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죠. 위산의 재료가 소금인데 소금이 부족하니 위산이 약해지고 소화를 위해서 더 오랜 시간 음식이 위에 머물면서 위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메커니즘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면 제 영상 중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위는 크게 점막층, 근육층, 장막으로 구성되어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경직되는 거 아시죠? 위 근육이 경직되면 연동운동이 어렵습니다. 또한 근육 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순환이 제한되면서 위액 생산이 줄어들죠. 또한 손상된 점막의 회복도 늦어집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식사를 하면 소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음식물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속이 불편해지고 점막의 손상이 가속화되면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습니다. 두 번째, 과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식을 끊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저염식의 습관을 버려주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합니다. 이렇게 위를 건강하게 관리하며 위축성 위염, 장상피 하상, 그리고 위궤양, 신경성 위염 등의 다양한 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끔 비위가 좋지 않아서 특정 음식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비장과 위장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비장이 아니라 췌장과 위장이 약한 겁니다. 동양의학에서 비장이라고 부르는 곳이 현대의학이 들어오면서 이름이 췌장으로 바뀌게 된 거죠. 현재 비장이라고 부르는 장기는 소화보다는 면역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췌장과 위장이 약하면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한 음식이나 향이 강한 음식이 들어오면 신체는 미리 능동적인 방어를 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씩 섭취하면서 몸이 적응하도록 배려하면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영양제 중 미네랄을 먹으면 속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미네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강한 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네랄을 먹으면 신체는 강한 위산을 분비하게 되죠. 위에 염증이 있으면 이때 불편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위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미네랄의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세 줄 요약입니다. 첫째, 위 관련 질병은 위가 건강해지면 모두 해결됩니다. 사실 모든 질병은 건강해지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둘째, 위가 나빠지는 것은 맵고 짠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음식을 밍밍하게 드시지 마시고 맛있게 간을 해서 드세요. 셋째, 건강한 위를 위한 실천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과식하지 마시고 간식은 끊어주세요. 저염식의 습관을 버리시고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주세요. 한꺼번에 모두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씩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